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흐름에서는 벗어난 것 같으면서도 쉽사리 뭔가를 주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올라가나 싶으면 내려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뭔가 새롭게 시장에 시동을 걸려는 듯한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제대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나갔습니다. 다우 지수도 0.5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58%, 나스닥 지수까지 0.81% 상승하는 모습 그려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면 양국 간의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증시에 퍼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주들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선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중에 진행될 이 미중 정상 간의 통화, 여기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지 시간 5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만나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의 자금 이동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페페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은 매도를 하고 이더리움은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블랙록의 자산 이동이 일어났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대규모로 매도를 했고요. 이더리움은 신규 매수하는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ETF 리밸런싱의 일환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총 5,300개가량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동시켰고요. 반대로 27,000여 개의 이더리움을 신규 매수해서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바닥에서 급등한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조금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런 블랙록의 자산 이동 관점에서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페가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기술적 분석 안에서 골든 크로스가 포착됐다라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현재 페페 주요 투자자들이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거래소 내 유통량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고수익을 노리는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의 자금을 뜻하는 스마트머니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들이 보유한 페페의 물량이 지난 30일 동안 150% 급증한 상황입니다. 또 이더리움의 가격이 다시 2,600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점도 페페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페페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시바이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밈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술적인 분석으로 5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포착됐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맞물리는 페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향후에 추이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가격적인 흐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단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다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66% 하락하면서 다시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10만 4천 달러대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10만 6천 달러 위로 올라서지는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0.88%, 0.9% 넘게 내리면서 2,59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600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딛고 다시 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XRP는 그래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 넘게 2%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현재는 2.24달러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요 코인들도 조금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시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략을 세워야지만 대응이 편해지겠죠.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을 얻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그널 드림의 심리매매의 달인 다니엘 이사입니다. 6월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제도 투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오늘의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6월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심리 지표를 통해 비트코인의 매매 전략과 차트 분석으로 어떻게 우리가 매매에 대한 타점 그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이 심리 매매에 대한 관점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이 12만 달러를 향해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다시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방송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2025 컨퍼런스가 잘 마무리가 되면서 컨퍼런스에서 쏟아지는 온체인 데이터와 정책적인 신호들이 10만 3천 달러까지 이 마지노선을 잘 지켜주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보면 되겠는데요. 네. 우리는 12만 달러를 향한 이 상승 랠리에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번 달이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 유입도 5월 한 달에만 벌써 52억 달러, 와. 한화로는 7조 1,760억 달러, 그렇죠? 7조 1,760억 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홍콩 리테일 로그태그에서는 15억 달러에 대한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한화로 2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자, 기관들과 지금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좀 바라보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전략으로 기대감을 갖고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이 가격에 대한 지지라인과 저항선, 주요 매매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과연 이런 흐름 안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이 어디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심리까지 잘 파악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의 가격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으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가격 라인들은 어디인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볼 수 있는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세 가지에 대한 주제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요하게 볼 세 가지의 주제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를 통한 분석으로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성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점검 시간인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저번 주에 조금 빠르게 차트 분석에 나갔지만 네. 결국 제가 차트로 그렸던 이 지켜줄 라인을 지켜준다라면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의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말씀드렸던 라인을 오늘 같이 어떻게 잡았는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다시 올라갈 자리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나갔던 추천 코인들을 또 복귀하시면서 네. 최근에 나가 있는 추천 코인들까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셔야지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도 한 번씩 추천할 수 있는 코인들을 가져와 주시기 때문에 이 코인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앞으로 잘 가기는 할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말미에 여태까지 나갔던 히든 코인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기에도 한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의 심리부터 어떤지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심리 매매 도대체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심리 매매는 이 시장에 흐르는 대중의 감정을 분석해서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반대로 움직이는 전략을 자, 일컫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인에 대한 호재 뉴스가 터지고 나서 자, 보시면은 호재 뉴스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1000%, 2000% 폭등한다.
슈팅 나온다. 네. 자,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매매를 해 보셨을 때 그때가 고점이었을 경우가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실제로 사보니까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고래나 세력들이 큰 손들이 이미 사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적인 이런 패턴들을 만드는 그런 구간들을 많이 보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반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공포 구간이라고 하죠. 공포 구간에서 모두가 근심 걱정일 때 오히려 이 구간 안에서 세력들은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네. 자,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구간을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기회의 자리로서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자, 이렇게 개인들의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자, 이런 심리에 대한 부분들, 심리적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주식의 격언이기도 하죠. 이걸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의 심리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지금 현재 심리 매매에 대한 강한 지표인 하나, 네, 자 보시면은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건데요. 자 같이 보시면은 여기 게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이 게이지 안에서 자 0에서 100까지 차오르는 이 게이지 안에 0으로 갈수록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포 구간이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58, 오. 58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58 구간은요. 자, 중립 구간으로 지난주보다 내려온 부분인데요. 사실 이 중립 구간은 확실히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회와 그리고 위험이 동시에 있는 아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앞전에 있었던 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초록색 선 위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탐욕된 구간을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구간, 저번 주에 탐욕 구간에 있었던 이 구간에서 중립 구간까지 뺐단 말이에요. 네. 자, 이때 탐욕 구간 여기 있을 때는 모두가 환호할 때 이때 개인들을 오히려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구간이 네. 탐욕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심리적인 매매에 대해서 이 전략적으로 좀 점검할 때다. 오히려 대응의 자유로서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 이렇게 중립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네. 이렇게 주가와 함께 같이 올라왔거든요. 네. 심리적인 지표와 함께 이런 공포 탐욕 지수도 같이 올라오면서 이런 반등이 나오더라도 과거의 급락 공포를 아직 잊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네.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는 심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 회복되는 구간에서는요. 네. 오히려 큰 자금들이 좀 조용하게 매집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 거래량이 급감하거나 이런 횡보하는 자 이런 구간에서는요. 네. 특정 구간 안에서 자 특정 구간 안에서 이런 중요한 지지 라인들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상승에 대한 흐름들 탐욕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자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차트의 패턴들로 있었기 때문에요. 네.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봤을 때 사실 심리적인 지표 또한 지금 중락 구간에서 확실히 올리는 것인지 아닌지 좀 이런 기회 구간인지 아니면 다시 공포와 탐욕 구간으로 나눠질 수 있는 갈림길인 네. 만큼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죠. 저는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매집된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집된 구간인 이후에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 지난 탐욕 구간에서는요. 오히려 개인들의 투자들의 털어내기 위한 구간이었고 아하. 이제는 기관들과 큰 손들이 네. 다시 새롭게 좀 판을 짜는 오. 타이밍이 왔다. 투자들이 가격보다는 지금 이 심리적인 전환이 된 이런 V자, 네. 심리적인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네,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탐욕 구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은 휘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중립 구간으로 들어선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것입니다. 이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시장에 지금 공포심이 조금씩 다시 한번 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리만 보고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그래도 계속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내려오고 그런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안에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지선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봤을 때 우리 아나운서님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110개를 돌파하면서 네. 모두가 상방을 바라보는 구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지 라인으로 이 매물대 라인과 함께 강하게 볼 수 있는 이 라인,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지지 라인들, 이 노란색 박스권을 치고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한번 유용하게 잘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 구간이 103K였고요. 아하. 자, 이 103K 구간을 같이 보니까 자, 이 구간을 같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노란색 구간에서 정확하게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솔직히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심리적으로 이때 모두가 이제 심리 지표들도 같이 포함해서요. 네. 하늘 위로 쏠 것이다. 네, 탐욕 구간으로서 맞아요. 모두가 뉴스가 나올 때가 이때였고요. 오히려 환호할 때 이렇게 주가를 좀 쉬어가주면서 숨 고르기 구간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 네. 심리 매매가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실제로 심리 매매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형태 보이실 겁니다. 자, 쌍봉 형태를 만들고 나서 A, B, C 구간을 조정을 받고 다시 주가를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빠지는 구간, 이 A 구간이 자, 이 자리가 106K 구간이죠. 이 106K 구간이 강한 저항이 될 것이다. 오호. 자, 정확하게 노란색 박스권, 정확하게 제가 고친 게 없습니다. 네. 고친 게 없듯이 이 자리에서 볼린저 중심선과 함께 볼린저 중심선은 평균적으로 21선을 잡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과 함께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다시 한 번 더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은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아직까지 이평선에 대한 추세가 꺾이는 모습들은 보이지 있지 않습니다. 추세가 붕괴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 상대 강도 지수도 같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등에 대한 여력을 좀 확인을 하고 있다.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이 103K 구간을 계속적으로 매물대와 함께 지켜주면서 지금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확률을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이 노란색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자 중심선 라인이죠. 네. 자, 이 106.4K, 106.8K 부분을 좀 박스권의 재돌파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매물대 탈환하는 순간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반대로 대응에 대한 구간은 103K를 다시 이탈하는 순간에는 하방이 열려 있다는 부분들 같이 보시면서요. 단기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하지만 추세는 살아있다. 네, 반등의 관점으로 상승 관점이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로서는 노란색 박스권 안에 조금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103K에서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상방으로 봤을 때는 104점, 106.4에서 106.8K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니엘 전문가님이 여태까지 방송에서 주셨던 히든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태까지 그래도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코인들이 그 다음에는 바로바로 오름세가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바로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그 시장에 대한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훈풍과 함께 같이 올라왔던 부분들의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에이브 코인 말씀드렸을 때 지금까지 이 추세선 라인 따라서 78%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처음에 그쵸. 페페코인의 이슈를 가져왔었죠. 네, 이슈를 가져오면서 매일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의 페페코인은 저희가 5월 달에 함께 잡으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같이 올라왔었던 코인인 만큼 맞아요.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리고 그 색깔이 가장 강력한 재료로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에이브 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페페 코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강하게 밀집되어 있는 이 네. 커뮤니티의 강함,
네, 이 파워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코인까지 우리가 좀 빈 코인을 같이 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 코인은 아직까지 빔을 쏘지 않은 채 맞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쵸? 자신의 사이즈를 좀 키우고 있다. 네. 바닥을 계속 좀 다지고 있는 아쉬운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거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확실히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약세 장애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알트에 대한 장세가 빨리 하루빨리 속히 오면은 또 함께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 보이는 차트가 빈코인이고요. 자, 빈코인이 현재 지금 자리에 어떤 자리에 위치했는지 봤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 A, B, C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 구간을 좀 닫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이 어떤 자리인지 봤더니 아래에서 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는 빗각에 대한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빗각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어떤 걸까요? 네, 빗각은 자, 빗각을 그어 봤을 때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어떻게 한다? 돌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빗각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1차로와 2차로가 있는데 네. 제가 자동차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네, 1차로와 2차로가 있는데요. 여기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딱 신호등이 하나 뜨면서 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좌회전하세요. 이 신호등이 떠야지만 네. 그 다음에 이 차로를 움직이면서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빗각이 정말 중요한 게 빗각을 따라서 저항과 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 빗각을 이어서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네요. 네,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빗각이 높아지고 있는 이 빗각 자리와 자리를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자리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 빗각으로 잡아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볼린저. 제가 아까 비트코인 분석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또 우리 국민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볼린저 지표에 대한 하단 부분을 지지를 하면서 하단 부분에서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또 그에 대한 반등과 함께 매수세,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볼린저의 하단, 빗각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RSI 보유지표 또한 지난 이 분리시 자리, 그렇죠? 분리시 자리 아십니까? 글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분리시 자리가 이제 불장 많이 들어오셨을 그쵸. 거예요. 네, 흔히들 말씀드리는 상승을 이제 알려주는 지표다. 그래서 RSI 다이버전스에서도 상승을 알려줬던 이 상승 랠리를 알려줬던 RSI 보유지표 자리까지 실제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유지표 또한 강력하게 여기는 지켜야 돼. 여기는 반등 나와야 돼. 여기는 못 참겠다라고 만들면서 점차적으로 좀 이제 발을 만들면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요. 네. 저는 빈코인이 지금은 좀 추가적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지지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빔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자세한 전략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